베이글녀, 베이비 페이스와 글래머의 합성어인데 애기 같은 앳된 외모에 글래머틱한 몸매를 가진 여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가 70년대에 나왔다면 연복순이라는 여배우를 위해 만든 단어가 아닐까요? 연복순은 1952년 7월 12일 출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부모님은 이북 출신으로 아버지는 철강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나중에 연복순과 결혼한 재미교포 출신의 남편은 연복순을 두고 똘방똘방한 이북 애미나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울기도 잘 울어서 울보라는 별명이 붙었고 톡하면 남자애들과 싸우기도 하고 전쟁놀이를 즐겨해서 부모님은 그녀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걱정을 했었습니다. 전쟁놀이를 즐겨하는 이 울보 소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조숙녀가 되었습니다. 1971년 동명여고를 졸업한 그녀는 친구들의 권유로 MBC 탤런트 시험을 쳤는데 합격하여 MBC 탤런트 3기생이 됩니다. 그녀의 동기론 김영애, 김수미 등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그녀가 중앙대를 다녔다는 얘기도 있으나 확인된 말은 없습니다. 3개월간 탤런트 연수를 끝낸 그녀는 1971년에 방영한 물레방아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친구 진숙을 맡았는데 이 햇병아리 같은 숙녀는 첫 드라마 출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처음에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땐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긴박감이 서려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밖에 어느 실내에서 좀 나태하게 있거나 심심할 때면 스튜디오의 그 긴장감이 몹시 매력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막상 스탠바이 할 때는 도망가고 싶은 적도 많긴 하면서도 말입니다. 물레방아를 녹화하고 그날로 카메라실에서 보던 날, 내가 나오는 장면이 가까워오자 갑자기 숨이 막혀 그대로 튀어나와서는 수의실 모니터에서 혼자 얼굴 붉히며 감상했던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저는 주어진 배역은 어느 거라도 충실히 해야겠다고 자신에게 일러둡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끈끈한 역할보다도 산뜻하고 생명력 있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바램과는 달리 MBC 드라마에서 주어진 역할은 호스티스, 식모 역할이 전부였습니다. 1972년에 방영한 MBC 드라마 새 엄마에선 어마무시한 식모를 맡아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연복순이란 이름 때문에 식모 역할만 주어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배역은 없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배역 욕심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닐까요? 1974년엔 첫 손님이란 영화에서 무당의 딸 한소라를 맡았는데 신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최면술도 따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첫 손님을 제작한 신필름의 대표인 신상옥 감독은 그녀의 이미지는 현대 여인의 복잡성과 괴기성이 있다며 평을 했습니다. 이때 연복순은 자신의 본명인 복순이 아닌 연말이 염엘이라는 예명으로 영화 출연을 이어갑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오고 가며 조단역을 맡았던 연복순.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할까? 난 장수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이젠 아니야. 옛날의 영자가 아니란 말이야. 하느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었는지 모르겠어요. 돈 벌겠다고 서울에 온 것이 잘못인지,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난 게 잘못인지. 왜 우니? 장수는 바보야. 나 같은 거 데려다. 외파리 창녀의 기구한 삶과 보일러공 청년 창수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영화. 소설가 조선작이 1974년에 출간한 소설 영자의 전성시대를 영화 제작하기로 했는데 당시 기획자 황기성과 신인 감독인 김호선은 주인공 영자에 어울리는 여배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지방업자들의 의견을 모아 안인숙을 바랬다. 안인숙은 바로 앞에서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으로 홈런을 날린 여배우였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움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 새로워야 했다. 이때다. 머리를 스치는 어떤 얼굴이 있었다. TV에 가끔 나와 식모역 같은 데서 본 어떤 여자. 퇴폐적인 듯하면서 앞니빨 중간에 틈새가 있었다고 기억되는 단역 배우를 찾아라.
이름도 모르는 여배우를 찾아오라는 기획자의 얼빠진 요구에 며칠 후 센스 있기로 정평이 나 있던 제작부장 김우봉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상무님, 얘 말입니까? 순간 바로 그 여자였다. 나는 얼른 이빨을 보여달라고 했다. 역시 틈새가 있다. 그녀가 바로 연복순이었다. 감독의 머릿속에 있던 영자도 역시 연복순이 최적임자라고 적극 동의했다. 데뷔 감독이 인기 위주의 캐스팅 풍속에서 연복순을 상상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영자의 전성시대는 서울 기준으로 30만 명 관객 동원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만 영화인데 연복순이 나중에 회상을 하듯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는 그녀만을 위해 존재한 영화 같았습니다. 드라마 및 영화에서 조단역에 전전한 연복순. 그 영화 하나로 주연급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그녀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TBC의 제안으로 TBC로 이적을 하여 데이트쇼 MC를 맡기도 하고 드라마 결혼행진곡의 주인공으로도 캐스팅되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조연 역할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2년의 시간을 허비하다 KBS로 이적을 합니다. KBS로 이적한 연복수는 문예 드라마, 반공 드라마 출연에 집중을 하는데 그녀는 동료 연기자 및 스태프들에게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애미가 편히 살자고 너를 죽이다니. 안 돼, 못해. 난 이효도의 여자가 아니라 탐나의 여자니까. 멀리 흘러가거라. 부디부디 오진 사람 만나 무럭무럭 잘 크거라. 잘 살아라. 그녀는 노래도 곧잘 불러서 임동진과 함께 듀엣으로 앨범도 냈었는데 이런 경력으로 땅콩 껍질 속의 연가라는 뮤지컬에 출연을 하여 자신의 기량을 펼칩니다. 어쩌면 연복수는 외모가 예쁜 배우가 아닌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세요. 당신이 말하는 당신의 부대가 있는 데까지는 여기서부터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전 돌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다만 평범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이제 내 나이 27살. 때론 야릇한 스캔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부턴 내게는 사랑도 젊음도 없고 오직 연기를 위한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어느덧 따스한 봄의 입김이 내 볼을 간질러주며 유혹을 한다. 이 봄과 더불어 화창한 내일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980년 11월 TBC가 KBS에 통폐합이 되면서 KBS는 거대한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복순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TBC 소속이었던 여배우들과 후배 여배우들의 등장으로 그녀의 출연 비중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1987년 연복순은 이북태생의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 바로 이민을 갑니다. 당시 한 연예 뉴스에는 동료들조차 그녀가 미국 이민을 갔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녀가 나온 사극 객주의 원작 소설가 김주영과의 대담에서 순수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가 나타나면 사랑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녀가 남편을 따라 불현듯 미국 이민을 간 걸 보면 그녀가 찾았던 이상형의 남자일지도 모르지요. 이민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80년대 중후반부터 연예인들의 미국 이민 러쉬가 붐이었는데 그중 일부는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다 한국에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 자유자재로 말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독한 마음을 먹고 한인 사회와 연을 끊고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노력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한동안 근황을 알 수 없던 연복순. 갑자기 그녀의 근황이 알려진 건 1998년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남편을 따라 미국 이민하여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던 그녀의 모습을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에게 엄마는 왜 일을 안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라디오 코리아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MC 섭외가 들어온 때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 정신을 차려 라디오 코리아 진행을 맡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다시 방송가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진행을 할 때도 남편은 그녀에게 집안일에 방해가 안 되게끔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라디오 진행을 한 재미교포 방송인 정재윤은 자신과 같이 했던 방송인들 중에 연복순도 그중 잘 맞는 파트너였다면서 회상을 했습니다. 1998년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를 끝으로 일체 근황을 알 수 없는 그 여자 연복순. 행복하신가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활동했던 탤런트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근황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